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더도 달립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버러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 변호사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점심 되면서 무척 더워졌습니다. 그죠? 예. 안 더워요? 서정 변호사님은 이 재킷 더운 재킷을 쫙 입고 앉아 계신데. 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다뤘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학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5글자로 받으려고 합니다. 추첨해서 5글자 건강식 보조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취임덕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KSY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난 29일 30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28.9%로 나타났고요. 전주보다 3.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 KSY 조사한 내용 중 20%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자동작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7.1%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정 변호사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임기 말이면 방법이 없어요. 백약이 무효인데요. 지금 이게 몇 달 안 된 임기 초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얼마든지 저는 반전의 계기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다음 초심으로 이게 돌아가는 본인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 이런 게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저는 지금 아무런 이게 정책 준비된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바뀌면 각 부처마다 이게 뭔가 새로운 정책들이 쭉 노이되는데 없는데 앞으로 이게 그 신결전에서 좀 연금 개혁이든 교육 개혁이든 노동 개혁이든 뭔가 이게 획기적인 좀 정책들이 노이되지 않는가 이래 봅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굵직한 아젠다를 내놔야 된다. 지지율 반등을 시킬 수 있는 대응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게 지금 지난주 갤럽의 조사에도 20%, 28% 나왔잖아요. 이번 두 번째인데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취임한 지 8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 지지율이다. 이건 뭐 지금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 말은 네.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뭘 문제를 삼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문제거든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적 쇄신 반드시 필요하다. 뭐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서 뭐 자꾸 시간 늦추다 보면요. 제가 볼 때 실기해요. 시기도 놓쳐버려요. 빠른 시간 안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취임 100일 되기 전인데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 대행직을 내려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도 비대위 체제로 가서 임시 전당대회를 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약간 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가 처음으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네. 시점에만 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사퇴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제 줄줄이 사퇴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 다만 본인의 원내대표직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정 변호사님,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기존의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옛날에 그 검수완박 합의라든지 또는 이제 그 국어공무원 채용 있잖아 청와대. 그리고 이제 그 문자 내부 총질 문건 유출 핸드폰 문자 있잖아요. 사진 찍히고요. 예. 이런 게 잘못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는 윤심이 그 움직인 거는요. 네. 울산의 그 정조대왕암 진수식 있죠. 예. 그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좀 이게 위로로 덕담을 좀 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유출되면서 권성동 대표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내를 신임한 것처럼 언플을 한 이렇게 거다. 자기 정치를 또 해버린 거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그럼요.
대통령과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외부 유출하면서 자기 정치 이용한 그게 여기에 결정적인 경로했다. 윤심 작용한 결정적인 배경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게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최진봉 교수님, 예. 조수진, 윤영석 두 최고위원도 이제 위원직을 사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원 그 최고위원은 원래 숫자는 9명이었어요. 9명인데 지금은 7명이거든요.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한 명이 빠져서 8명 됐다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면서 7명이에요. 여기도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거든요. 대표가 권리됐을 때. 근데 지금은 대표가 권리라고 보지 않고 거리라는 게 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 근데 지금 윤석 대표는 대표의 지위를 상실한 건 아니에요. 당원권 정지만 6개월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 지위를 갖고 있죠.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권리 상태로 보기 어려워요. 그 조건 안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이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지금 제가 7명, 9명을 얘기했는데 네. 일부에서 이준석 대표 측이나 이쪽에서는 원래 9명이니까 9명의 과반 이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윤석열 쪽에서는 7명이 현재 정족수인데 그중에 과반이면 뭐 4명이 사퇴를 하면 이거는 기능 상실이다. 네. 또 한편에서는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기능 상실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의원 3명이 사퇴를 한 상태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사퇴했다고 보여지고 성일정 정책위 의장도 예. 사퇴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아 있는 분은 정미경, 김용태 두 분의 최고인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학 변호사 법률가시기도 한데 좀 어때요? 지금 해석이 비대위로 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이 어떤 상황이 이 전체가 다 없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과반만 사라져도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명확한데 이게 아전인수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막 해석하는 거예요. 예. 당헌에 보면요. 비상 상황이면 됩니다. 비대위는. 그러니까 이게 비상 딱 요건은 상황이 비상 상황입니다. 하나입니다. 요건은. 뭐예요? 자, 아니 요건은 비대위 가는 요건은 비상 상황인데 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비상 상황이. 예를 갖다가 2개 드러난 거죠. 뭐냐면 대표가 고리되거나 아니면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등등으로 중요한 게 비상 상황이면 비대위 간다. 이게 당연의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저는 지금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닙니까? 2명 남았는데 이걸로 그냥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해석은. 다만 이제 앞에 예시 들은 거 2개 중에 해당되는가? 대표 권리라는 거는 뭐 대표가 사망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이게 권리죠. 그러면 어떤 그거는 서정 뭐 사고가 변호사 치고 생각은 현재 상태면은 위기 상황이고 비대위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근데 그 해석에서도 대표 권리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 대표가 죽었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고의 기능 문제거든요. 최고위는 의결 교환이에요. 의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에 의결이 됩니다. 예. 의결 못한 최고위는 기능이 상실된 거죠. 따라서 이게 저는 어느 뭐로 보나 앞으로 이게 그럼 정미경, 김용태 2명이 최고위 할 겁니까? 의결됩니까? 그래서 저는 비대위는 다툼이 없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게 최진봉 교수님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볼 지금 때는- 서정 변호사는 가능하다는 해석인 것 같은데. 그건 그 서정욱 변호사 해석이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행정소송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윤핵관들도 다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정욱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그 비상 상황을 누가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이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애매해요. 그게. 그래서 2가지 예를 든 거니까 그 2가지 예 중에 최고의 기능 상실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없으면 기능 상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2명이 남아있는데 왜 기능 상실이냐. 또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생각하고 전국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비대위 체제를 인준해주고 그걸 의총에 가져와서 의총에서 통과시켜서 그럼 밀어붙이자. 네. 근데 문제는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서병수 의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언론 인터뷰를 보면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윤핵관들과 다르게 윤핵관들은 다 비대위로 가자고 하는데 서병수 지금 의원은 약간 이제 이거 비대위로 갈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위원회를 통한 어떤 그 우회를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도 좀 삐끗거리고 있어서 네. 쉽게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하고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런 상황인데 대세는 기울어진 거고요. 대세는 지금- 기울어졌다. 지금 이게 정미경 이분이 그럼 대표를 하고 김용태 최고 둘이 모여가지고 뭘 의결하거나 최고위하면 이게 코미디지. 이게 공당에서 됩니까? 오늘 또 그리고 워낙 최진봉 교수님이 임명하면 최고위원을 다 임명합니까? 선출하지. 임명하는 최고위원은 2명인가밖에 없고요. 예. 선출하면 어차피 전당대 안 하고 어떻게 최고위원을 채웁니까? 근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 열어서 비대위 전환을 뭐 가겠다 이런 전망 기사도 있었는데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 이게 그 무산된 걸로. 무산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사퇴한 사람들은 최고위에 올 이유가 없고 또 이게 김용태나 정미 반대할 사람도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이게 권성동 성일종 의원에게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고 간담회 소집했지만 저는 안 온 걸로 제가 들었고요. 네. 앞으로 이게 뭐 지금 정미경이나 김용태도 억지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기능이 상실된 거는 다툼이 없다. 혼자 있어서 최고의 기능이 유지가 됩니까? 다 사퇴했는데 이거는 뭐 억지 논리로 봐요. 알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 1살 낮추자는 것과 관련해서 5글자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하자. 갈수록 태산. 일단 저질러. 나락골이 참. 말도 안 된다. 더위 먹었나. 대국민 패싱. 토론 거쳤냐. 이분은 선생님이신가 보네요. 초딩샘 화남. 뭔 말인가 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 화났다. 초딩샘 화남. 자,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강훈식 두 의원 단일화 시기와 명분 등을 놓고 지금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그 쉽지 않다고 봐요. 초기에는 특히.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라는 거는 해보면 서로가 좀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하잖아요. 지금 아마 이게 박용진 의원이 유리합니다. 이미 박용진 의원은 여러 번 출마한 적이 있죠. 네. 인지도가 높아요. 강훈식 의원은 처음 아닙니까? 지금 아마 이게 내가 필패인데 제가 강훈식이라도 안 합니다. 네. 좀 되게 인지도나 띄우고 나서 나중에 뭐 비슷할 때는 할지 몰라도 저는 초기에 쉽지 않다 봐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도 쉽게 응하지 않을 거고 강훈식 의원도 아니 박용진 의원은 빨리 했으면 좋죠. 박용진 본인 이기니까 제 말에 이게 서로 이긴다 생각할 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알겠어요. 예.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이제 모레부터 여론조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시간이 얼마 없는데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서울 변호사들 이제 저랑 의견이 다르지만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레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니까 박윤준 의원은 빨리 하자는 거예요. 모레부터 여론조사 시작되는데 그 전에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로 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번 건은 그래도 두 분이 의견을 같이 그러니까요. 하시네요. 이번 건만 같이 합니다. 이번 어쨌든 건만요?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요. 처음으로 출마했고 자기 인지도를 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강훈식 의원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낮잖아요. 지금.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본인의 정치적 몸값을 올려놔야 돼요. 근데 단일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접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출마하자마자 어렵게 지금 컷오프 통과했는데 지금 본선에서 제대로 잘 본인을 홍보하고 정책도 얘기하고 인지도 높여가지고 다음번도 기대를 해야 될 텐데 네. 단일화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 쑥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하더라도 저는 막판에 가서 하게 되지 지금 뭐 처음 시작할 때 8월 28일까지잖아요. 예. 그 전에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내내 또 오늘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의원의 발언입니다. 저소득 저학력층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자, 이 두 분의 발언, 두 분 어떻게 보시는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게 팩트를 떠나서 갈라치기 편가르기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중소득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중학력은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고소득, 저소득, 고학력, 저학력 이게 이분법으로 평가하는 이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팩트가도 틀렸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어디 졌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지고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졌습니다. 다 제가 보기에 고소득 지역이에요. 고소득 지역에 부동산 문제가 있지만 전부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팩트가 저소득 저학력이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게 팩트도 안 맞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왜 언론 탓합니까? 아니 저소득 저학력은 언론에서 이렇게 몰고 가면 요 언론에 세뇌당해서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이것도 언론 탓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지금은 빨리 사과하세요. 자꾸 이걸 변명할수록 오히려 이게 더 궤변이 계속 노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 최종 변호사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물론 저소득 저학력층이란 이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불필요한 표현이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을 하실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비판의 소재로 활용이 되잖아요. 의도에 어땠든 간에. 그래서 그런 비판의 그 소재가 될 수 있는 발언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팩트는 맞아요.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반대로 이제 소위 부자라고 얘기하는 분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사는 동네를 비교를 했죠. 그분들도 물론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많이 하셨죠.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시니까 기득권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에 이 부분도 지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팩트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선거 결과로 보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은 공격의 소재가 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언론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사실 조중동 이런 보수 언론들을 보면 지난번 대선 기간의 언론 내용들 다 분석해 보세요. 민주당 쪽에 더 우호적이고 선호한 쪽에 보도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게 선호한 보도했는지 그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저학력층이란 말을 들어간 것은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436님 청취자께서 오늘도 게스트 두 분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그죠? 네. 3984님은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은 계란 후라이 드시고 오셨나요? 냉정하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칭찬 말씀 같은데 계란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하고 후라이는 뭔 뭐예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예. 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 1살 낮추자 관련해서 5글자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몇 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좀 검토를 더해. 어이가 없네. 말짱 도루묵. 그리고 이분은 5살 아이 엄마신 것 같아요. 5세 맘 화남.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의 5글자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만 학제 개편안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이렇게 갑자기 낮추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이게 장관 박순애 장관은요. 예. 일찍부터 좀 이게 공정하게 공교육을 같이 받자. 유치원은 이제 그 돈이 많은 사람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이게 차등이 되니까 처음부터 이게 어린 나이에 공교육을 공정하게 받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제 말은 이게 초등학교 1년 빨리 간다 해서 그러면 이게 학교 후에 그 사교육 안 받습니까? 사교육 고등학교 중학교 다 끝까지 받습니다. 제 말은 이게 좀 현실을 적시해야지 이런 걸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그러면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이게 교육이 100년지 대계인데 여론 수렴 하나 없이 세종대왕이 그 세금 하나 고칠 때요.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세종대왕이. 근데 이렇게 서립게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 됩니까? 이런 거는 이게 여론 수렴을 충분히 여러 번 해야 되잖아. 이게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인수위에서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보고하면서 떡 떨어진다? 이런 이게 설익은 정책하면 완전히 지지율 폭락에 완전히 더 날개를 다는 거예요.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여론조사를 그 했습니까? 연분 구등법, 전분 구등법 세제할 때 보면 여론 수렴한 게 쫙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600년 전에도 했던 정책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거다. 예. 자, 최진봉 교수님. 그 갑자기 교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부정적으로 보죠. 왠지 원일 오늘 두 가지가 오늘 많이 좀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원래 그런 생각 갖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가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첫째 의견 수렴해야 돼요. 아니 부모님도 말씀 좀 들어보고 하세요. 왜 그런 절차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 5살에 만약에 1학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봄 문제가 발생해요. 맞벌이 다 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맞벌이 하시잖아요. 이분들은요, 얘가 이제 취학 아동, 그러니까 7살 되기 전 8살에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보통 한국 나이로. 네. 7살까지는 돌보면서 밤까지 다 돌봐줘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1년 땡기게 되면요, 아이가 일찍 와요, 학교에서. 그럼 그 돌봄을 누가 할 거냐고요. 그리고 나서 유치원 들어가려면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요, 대기표 받아가지고 한참을 기다려도 될까 말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빨리 졸업한다. 그러면 직업을 빨리 갖게 되고 일을 빨리 할 거다. 요즘 대학생들이요, 좋은 일자리 없어가지고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한 아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 5년, 6년, 7년까지. 휴학계 내고 참 그런다. 그렇기도 하고요. 학교에 한 학점만 듣고 등록을 해놔요. 그리고 왜냐하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일찍 졸업한다고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빨리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5살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손이 더 가요. 알겠습니다. 1학년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다 돌보는데 다른 일 하는데 많은 업무 로드가 생기는 부분도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주말 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인지 조금 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두 분도 아마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들어온 기사인데 만 5세 입학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너무 우려 안 해도 된다. 이달 중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서 2만 명 이상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2만 명의 여론조사를 해보겠다.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 들으신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제 개편안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역시 5글자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3, 2, 1. 말 좀 들어라. 아이고 무서워라.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청취자 5글자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님 해주세요. 3, 2, 1. 실이 큰 계악.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잖아. 그러면 안 돼.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